해외 출장 갔을 때 자녀들 관용 요건, 네, 그거는 부적절한 거 맞죠? 네, 부적절합니다. 예, 앞으로 후배들 중에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임명되기를 기대하면서 커리어 관리하는 분들에게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헌법재판소의 국민 신뢰도가 갈수록 떨어진다는 겁니다. 알고 계시죠? 지금 잘하고 있다는 26%고 못하고 있다는 62%, 압도적으로 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헌법재판은 이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재판 결과가 첨예하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이제 자, 그러면 제가 끊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네.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전 두세 가지 이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가 이제 굉장한 저는 국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정치가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이제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고요. 탄핵도 그리고 거부권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게 헌법재판소 최근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 답변을 잘 주셨는데 굉장히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 헌법과 법률 그리고 객관적 양심에 따라 결론을 도출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법에는 이제 객관적이라는 표현은 없고 양심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다가 객관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보통 말하듯이 개인의 양심,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이 약간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따라야 될 것은 사회적 양심입니까? 개인적 양심입니까? 사회적 양심입니다. 사회적 양심입니까? 굉장히 재밌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얼마 전 헌재 소장으로 임명된 이종석 소장님이 그 청문회 때 보수주의자란 말에 동의하냐라는 질문에 받아들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 후보님은 보수주의자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모든 그 진보와 보수를 바라보는 시각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보님. 후보님이 이 중요한 직책에 임명된 이유는 35년 동안 살아온 삶의 궤적과 무게와 그 기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는 중직을 맡으셔도 예측 가능하고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판결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이기 때문에 지명을 했다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맞겠죠? 네. 그냥 제비 뽑기 한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명된 뒤에 이 청문회를 통과하고 임명된 뒤에 기존의 생각과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임명권자의 예측을 불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판결들, 발언들, 그리고 행위들, 도덕성이 이 임명되고 재판관으로 활동한 기준 동안 유지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지 사람이 바뀔지를 검증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제가 볼 때 우리 후보님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또 이 관점에서 저는 변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많이 하셨고 또 사형제에 대한 입장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신감 있게 이 청문회에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진보도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양심이란 것도 저는 아무리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정치성이 없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특정 정당이 잘 되길 바란다 이런 정치성은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가치관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엘리트고 중직을 맡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웠거나 감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종석 소장이 보수주의자란 말을
받아들이겠다. 이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구성에냐에 따라 특정 상황이 어떻게 판결될지 예측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예측 가능한 헌법재판소가 있어야 우리 국민들이 시스템적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지. 이건 뭐 그날 그냥 기분에 따라 판결이 내릴 수 있다라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날 죄송합니다. 그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뭐 생각이 바뀌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러면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질문했던 것 중 하나가 이종석 소장에게 동성애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사회적 공익을 위해서 동성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만 이 워딩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은 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외국인에 관한 정책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외국인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당연히 어떤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외국인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게 지금 형평성에 맞는 상호주의에 맞는 투표권 제한도 지금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권까지 상호주의에 대한 투표권 제한 내용 아시죠? 그건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에 한해서만 네.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하자라는 거죠. 네.